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님 모시고 2024년 1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도전을 하나 시작을 합니다. 제가 2022년 10월 달에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의 하나로 이제 의정 브리핑을 계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 2번 정도 연습 삼아 브리핑을 한 다음에 11월 30일부터 이제 정례적인 브리핑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핑한 걸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의회 유튜브 홈페이지와 제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인 권봉수 TV에 그 의정 브리핑 영상을 늘 탑재해서 우리 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 현안, 의회 활동 등을 볼 수 있도록 지난 1년 한 2개월 남짓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과 협조해 주시고 또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잘 진행을 했고요. 마침 이제 저희 이 의정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는 멀티룸이 지난 2차 정례 시기부터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이쪽에서 시민들께 실시간 중계를 위해서 이제 장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의정 브리핑을 저희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중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 진행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터이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터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조금 새롭게 바꿔나가서 진일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오늘부터 실시간 생중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구리시 의회에서 주례보고를 실시해서 집행부로부터 2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또 하나 마침 지난 일요일 날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차제 시민들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K4 축구단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K4 축구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 그 부분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금 시의 현안과 관련해서 구리시 의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3꼭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실시했던 주례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저 보도자료에 있던 것처럼 어제 그 주례보고는 2건에 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안건들이 더 있었는데 현재 구리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자료 요구라든가 주례보고에 뭔가 좀 안건을 가지고 보고를 요청하면 그 부분은 그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일본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방침을 못 받아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양해의 요구하는 글이 있어서 결국 시가 준비했던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1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먼저 총무과에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정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데 조례 핵심 내용은 일단 공무원들이 연가라고 있습니다. 연가라고 이 근무 연한에 따라서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이 연가 사용하는 방법의 변화와 대상의 변화가 조금 있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그동안은 그 장기 재직 휴가 부분이 이제 재직
10년 이상 되는 공무원서부터 대상 인원이 됐었는데 그걸 5년 이상 되는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그동안은 10년 이상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장기 재직 휴가를 10일 특별 휴가로,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 이렇게 장기 재직 휴가를 줬던 거를 이제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되는 대상자에게도 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공무원 관리 규정이 바뀌었다. 또 하나는 그동안 10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한테 요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할 때 10년 이상 되면 2회, 3회, 4회 이렇게 나눴는데 그 말은 10년 이상 돼서 10일 장기 재직 휴가를 2회로 나누라고 하니까 5일씩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공무원들 업무와 관련돼서 입장에서는 조금 잘게 쪼개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횟수를 한 회씩 늘리는 걸로. 그래서 5년 이상은 2회, 10년 이상은 3회, 20년 이상은 5회, 30년 이상은 6회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일단 이제 저희 의원님들의 관심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도움되는 거냐? 그랬더니 도움된다고 합니다. 일단 효율적인 휴가 관리 또는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손해날 게 없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은 재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이 복무 관련 조례가 집행부 따로 구리시의회 복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가 고치면 연계해서 의회 공무원들에게도 해당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밀접하게 서로 의논을 해서 서로 이렇게 차이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우리 여기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실제로 연가라든가 이런 장기 재직 휴가라든가 이 휴가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업무에 쫓겨서라든가 각자 일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뭔가 다른 보상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차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따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데 하여튼 어제 우리 의회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 안 하는 거사,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제도적으로 되어져 있는 연가들을 가능한 한 활용해서 본인들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독려하고 있다. 자, 의회 입장에서는 그 취지엔 공감한다. 그런데 정말 일 때문에 자기가 사용해야 될 권리도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서로 보상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제 얘기로는 아직은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아까 장기 재직 휴가 같은 경우에 잘게 쪼개서 휴가를 가면 적기에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혹시라도 결제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 가지고 혹시라도 제때 못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 왜 그랬냐면은요,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리시의 경우에 어떤 자잘한 일까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겨서 의회 보고도 제때 못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공무원 이런 휴가도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얼마든지 부서장이 전결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어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커다랗게 이론이 없었던 그런 조례안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우리 복지문화국 소속 노인 장애인복지과에서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동의안은 당초에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받았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이제 변경 사유가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변경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이 노인 상담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혹시 여기 우리 기자님들 구리에 오래 출입하셨던 분들은 저쪽 동구릉 넘어서 태계원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구문화원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원이 옛날 동구동 주민센터 자리로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하기 전에 문화원이 사용했던 그 건물에 구리시 노인상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노인 상담센터를 우리 구리역 있는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하겠다. 그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라든가 사업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고 소요 예산도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특히 비용 추계가 없이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건으로 어제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구문화원 부지에 있는 노인 상담센터는 현재 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다. 150제곱미터 정도. 그런데 노인 복지관으로 이전하는 공간은 56제곱미터 정도로, 그래서 약 한 규모가 이 사무실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문사항이 들었죠. 현재 노인상담센터에 가면은 거기에 종사자가 3명이 계시는데 3명이 근무하는 사무 공간이 있고 또 어르신들 상담하기 위해서 그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다 칸막이해서 각 상담실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어떤 회의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3분의 1로 줄였을 때 이게 일단 가능한 거냐? 일단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노정된 겁니다. 의원님들이 이 노인상담센터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구문화원 그 부지로 이 노인상담센터가 지난 2023년도에 다시 옮겨서 개소하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인창 경로식당 인근에 있는 우리 노인회관 2층 건물에 상담센터가 있다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1억 가까운 예산이었죠, 의원님? 그 이전하는 설비 예산이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부지로 우리 문화원 부지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하던 당시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뭐였냐면, 아니 이 노인상담센터를 지금 구리시 대한노인의 구리시 지회에서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주 대상자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이 노인상담센터를 집어넣어서 같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용도 또 노인복지관의 전체 규모 등등의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구문화원 그 부지였던 그 건물로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1억 가까운 돈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하고 지금 이전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그러니까 당초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지금 규모는 축소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행정이 지금 가능하냐는 의문점들을 어제 제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 안에 무슨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 전쯤에 의회에서 그 쓸데없는 예산 들이지 말고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 반영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대답이 별로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지금 이제 사전 보고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본회의 들어올 때, 본회의 올라올 때 아마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그런데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건 지금 구리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볼 정도의 이런 행정이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심지어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구문화원의 노인상담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이전 계획을 세우느냐 그랬더니 저 과장이나 국장 알지 못한다고 해요. 거기는 그 재산은 우리 행정지원국 소속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알아서 할 일. 그래서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시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계되는 계획에 의거해서 옮기는 문제들도 생겨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예측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현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보면 이렇게 어떤 민간위탁 내용의 중대한 이렇게 위치 변경처럼 이런 변경 동의면 계약 종료해서 신규로 하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어제 보고하고 2월 중에 열릴 임시회 때 동의안 상정해서 처리한 다음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소재지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시라. 그래서 의회에서는 오히려 원래 당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상담 기능, 우리 어르신들을 상담해야 될 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복지관에 위치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만약에 기능을 축소해서 면적을 3분의 1 정도로 간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봐라. 예를 들면 현재의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상담하는 업무는 복지관에서 한다든가,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라면 그 시설에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 내용이 어제 그 안건이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안건이 두 가지여서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자, 첫 번째 꼭지, 어제 그 집행부로부터 들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좀 부연해서 드릴 게 있으면은 한번 질문 주시면 그 질문 받고 그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두 건은 다 이제 저희 임시회가 열리면 본회의에 상정돼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될 안건들입니다. 하나 조례 개정안, 그다음에 변경 동의안이,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또 그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어져서 들어오는지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반대가 걸림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장문에 긴 기사가 실렸었어요. 사실 이 기사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이제 이 기사의 주 그 포인트가 우리 그 축구협회 쪽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셔서 저 이제 헤드 카피를 이렇게 뽑아서 이제 의회 입장에서 좀 뭔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따가 이 기사 중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리축구협회를 비롯한 일부 축구 동호인들은 K4 창단이 현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서 조만간 구리축구협회 주관의 통합안전기원제를 시점으로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구리축구협회 안전기원제 행사가 지난주 일요일 날 1월 21일 날
왕숙체육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의장인 저로서는 내심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 단체 행동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제 해서 그럼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갔었습니다. 이날 구리시 축구협회 안전기원 정식 행사의 정식 명칭은 구리축구협회 안전기원 축구대회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서 8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치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당초 작년 말에 이 예산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의회에다가 상정하면서 설명할 때 행사의 취지가 뭐였냐면 이제 그동안 연초가 되면 우리 그 축구협회 산하에 16개 클럽, 이제 14개 클럽이 있고 뭐 여성 축구단이 있고 해가지고 각각 개별 클럽들이 각각 그 축구 시작하는 뭐 시무식, 뭐 고사 비슷한 행사들을 각 그 연고 자기들이 운동하는 구장에서 하는데 이제 그 행사에 예를 들면 시장님, 저희 우리 의회 의원님, 국회의원님, 또 체육회장님 뭐 이런 그 관련 분들이 그 행사들을 다 이렇게 쫓아다니고 가서 인사하러 가고 하는 것들이 무척 번잡하니 그걸 통합으로 그 안전기원제 행사를 하고 그걸 기념해서 축구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84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가져왔었고 우리 예결특위에 있는 의원님들도 뭐 그런 취지라면은 행사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한 행사가 그날 행사였습니다. 그날 행사에 갔더니 시장님, 의장, 국회의원님, 체육회장님 축사를 먼저 하랍니다. 축사를 먼저 하라고 그래서 축사들을 먼저 했어요. 덕담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한 해 보내십시오. 화합하십시오. 기량 많이 성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축구협회장께서 신년사라는 걸 준비를 해서 낭독을 시작을 했는데요. 원고를 준비해 오셨다면서 원고를 꺼내서 얘기를 했어요.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K4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창단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근데 의회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그 당리 당략에 의해서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제 몇 가지 K4 축구단이 필요한 이유들을 얘기들을 하시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단을 창단을 반대하는 것은 당리 당략이다. 또 하나 그 소위 시민운동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늘 국회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필요하면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예산도 안 받아오는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언론인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이 K4 축구단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자, 그동안 추진경과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건건 있을 때마다 설명드렸는데 종합해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K4 축구단이라고 해서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K7에서부터 K1까지 이렇게 수준별로 축구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K4 정도 되는 수준, 그러니까 K1, K2, K3, 그러니까 K4 정도 되는 수준의 축구단을 구리시에 만들겠다라는 것이 백경현 현 구리시장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고 취임한 이후에 2024년 10월 달에 제2회 추경에 시장께서 이 K4 축구단 창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일단 한번 시민들에게 필요한 타당성 여부 그리고 어떤 K4 축구단이 우리 시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천만 원 편성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되었고 그 용역을 작년 2023년 3월 21일 날 주례보고에 와서 해당가와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와서 용역을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요 해당 연구 용역 예산 세울 때 그다음에 요 주례보고에 관해서 그날 와서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주례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구리시에서 이 K4 축구단이 현재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용역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성 여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언론인 여러분께 주례보고에 내려와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례보고가 끝나고 바로 우리 작년 2023년 1회 추경에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 오셨냐면 K4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거지 구장, 지금 요 타당성 용역에 의하면 본거지 구장은 어디를 사용할 거냐면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편익센터에 있는 잔디운동장을 써야 되는데 K4 그 축구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중석 여러 가지 조명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3억 8천만 원의 시설 개선비가 필요하다라고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당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K4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사실 그런 전제되는 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 개선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전액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5월 달에 축구단 관련 K4 시민 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도 내려와서 제가 설명을 참참히 다 드렸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제 그리고 이때 주례보고가 끝나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달라는 요구를 있어서 지난 2023년 9월 5일 날 우리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것인가 여부를 의논했다가 일단 상정을 제외하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했고요. 참고로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하고 6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6분의 운영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 3분과 민주당 의원님 3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상정을 유보하자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있더니 12월 7일 날 집행부에서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달라는 요구 공문이 다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내려와서 설명드릴 때 이제 어제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그 우리 축구협회장의 조금 여러 가지 발언들이 되게 민망했는데요. 이제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야가 이거에서 그 K4 축구단을 막은 우리 시의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3월 달에 축구협회장기 대회가 있는데 저 의원들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등등의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K4 축구단이 필요한 이유의 근거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아까 얘기한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시민의 79%가 찬성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웃한 남양주시에서는 시민축구단을 창단을 했다. 시의원 일부가 15억이 든다, 20억이 든다 하는데 남양주 쪽을 보니까 그렇게 들지 않는다더라 등등의 얘기들을 하셔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의회가 편성을 승인한 그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용역을 한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혹시라도 기억을 잊으셨을 것 같아서. K4 축구단은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죠. 일단 사무국에 단장, 대표이사, 비상임으로 한 분을 두시고, 사무국장 하나, 회계 재무 담당하는 직원 하나, 경기 지원하는 직원 하나, 미디어 홍보 직원 하나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수단은 31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코칭 스태프 5명, 선수 26명으로 구성을 한다. 코칭 스태프는 감독 하나, 수석 코치가 유소년 감독을 겸임하도록 하고, 코치 하나, 의무 트레이너 하나, 매니저 하나. 선수단, 그래서 순수 선수단은 26명으로 하는데 이 26명의 선수 중에 5명은 연봉을 지급하는 전업선수이고요. 나머지 21명은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완전 전업한 프로축구 선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선수로 군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되는 이 선수단의 운영비가 이 타당성 용역에서 연간 사용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작년 2023년도에 용역을 수행을 했으니까 창단된 첫 해인, 만약에 창단을 한다면 2024년에는 14억 2천만 원. 그리고 요 창단 준비 자금으로 아까 얘기한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3억 8천만 원. 그다음에 2000년도 이제 창단 이후에는 한 13억 7천만 원, 즉 14억 원 내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축구협회장이 20억 들어간다는 말들이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했는데 14억하고 4억이니까 한 18억 들어갑니다. 첫 해. 뭔가 거의 20억 가까운 들어간다는 그런 수사고로 볼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하는 우리 의회 입장은 뭐였냐면, 제가 참고로 그래서 올해 2024년도 구리시 예산 중에 소위 이런 평생학습 중에 체육과 관련된 예산, 즉 민간 쪽에 시민들이 즐기시는 체육 관련 예산, 그건 우리 이 예산서에 보시면은 민간 이전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민간 쪽으로 가는 비용. 이 총액이 15억입니다. 축구 하나가 아니고 26개 모든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구리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그걸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구리시 체육회를 운영하는 총합 예산으로 합친 게 15억이에요. 우리 살림으로 이렇게 1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체육을 즐기시는 시민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구리시의 형편에서 K4 축구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코칭 스태프 전임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 한 직원과 코칭 스태프 한 10명, 그 다음에 선수단 연봉 받는 15명 정도의 그런 전문 직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는 조례 상정을 지금 유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의장인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지론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행사에 갈 때마다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해서, 구장이 부족해서, 또는 뭔가 지원 여건이 부족해서 그걸 해결해달라는 많은 요구들을 하십니다. 당장 그 발언을 한 그 행사 안전기원제 갔던 날 다른 생활체육구인들은 우리 시민운동장이라고 해서 저 LG구장 옆에 지어져 있는 그 구장에 지금 현재 제대로 잔디가 깔리지 않고 그 옆에 질퍽질퍽 해가지고 차량 진입하면은 하는데 그거조차 해결 못 해주고 있냐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정말 시민들의 체육,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론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K4 축구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구협회장이 어떤 의미에서 당리당략이라고 그러면 구리시 의회에 있는 세 분의 국힘당 의원님은 K4 축구단을 찬성하고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해서 시장의 공약이니까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자님들이
소위 이 K4 축구단과 관련해서 국힘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의회에서 논의 과정 속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확인해서 한번 취재해 주시고 그 K4 축구단이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쓴다면 그리고 뭐 비슷한 예로 남양주 예를 드셨는데 남양주 인구가 지금 70만이 더 됩니다. 저희가 19만이에요. 그 말은 예산 규모, 살림살이 규모가 저희의 3배 이상 됩니다. 저희가 한 7천억 되는데 남양주는 2조 5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15억을 들였을 때 구리의 15억은 남양주의 15억은 구리의 45억, 50억입니다. 살림살이 규모로. 또 하나 어제 얘기하실 때 K4를 축구 창단을 하는 분들이 이제 K4 축구단이 창단되면 구리시의 이름을 드높여서 도시 이미지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K4 축구를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겠죠. 그런데 그 K4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구장을 운동부를 운영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 나와야 됩니다. 좋은 성적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정도 전업선수 5명과 비상임 선수 21명 정도를 운영을 해서 K4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대한 사실은 확신도 없습니다. 또 하나 더욱더 이제 대부분 이런 시민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도시에서 운동부가 창단될 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먼저 선제되어져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 소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을 압박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내 재산을 내놓아서라도 내 성금을 내놔서라도 시민축구단 창단하는데 씨앗 자금을 우리가 예를 들면 1억을 만들었으니까 시에서 5억을 더 투자해가지고 6억짜리 이런 살림살이를 만들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묶을 테니까 하자. 그런데 그런 거 문제 됐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K1 축구단 창단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소위 시장, 당시에 시장이 여러 가지 기업들의 협찬을 요구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형사처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지금 K4 축구단을 주관하고 있는 축구협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 성금을 내놓고 내가 먼저 씨앗 자금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면 그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건 본말이 전도된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차제 정리를 해서 좀 보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의회에서는 같이 의원님들과 지금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상정을 요구했던 구리시민축구단 운영지원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할지 정확히 빨리 결정을 하자고 일단 제가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정을 해서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일단 근거 조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결정되어져야 일단 그 이후들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꼭지 설명은 끝났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그 기사를 쓰신 기사님이 오셨으면은 또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 오셔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예. 어차피 이게 문서 한 장에 이게 추려서 나온 거라 네. 창단 타당성 용역 5천만 원 들여서 나온 그 결과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용역 보고서는 당시에 주례 보고할 때 의회에 저희가 지금 제출돼 있는데 그게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었나요? 네. 만약에 그게 대외비로 분류 안 됐으면은 의회에서 의회 요구하시면은 뭐 그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대외비로 요구가 돼 있으면
그건 한번 절차는 제가 우리 저 사무과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작년 3월 21일 날 주례 보고할 때 제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요 서류가 그걸 집행부에서 요약해서 낸 서류였고, 그 다음에 그 용역기관에서 그 저 용역 결과 요약 보고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용역 결과 보고서인데 그게 대비로 지금 우리 구리의회에서 저 언론인들께 나눠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별 문제가 없다면은 사무과에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기인전을 황우덕 기자입니다. 네. 그 구리 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사 용역이 2022년 10월에 이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예산이 저 편성을 해서 얘기를 예.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이 시의회의 주례보고에 와 보면은 좀 느끼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집행부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행될 게 아니고 먼저 소통을 한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굳이 이 어떤 뭐 자칫 갈등으로도 좀 비춰지고 뭐 그런 거에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집행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힘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끼리의 이런 운영위에서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제안이 또 어떤 그 안건 등이 의회에 어떤 제출이 될 때 그때 소통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민선 8기 공약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해서 미리 이렇게 그 뭐 용역 결과 진행이 되기 전에 뭔가 집행부하고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충분히 소통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선거 공약을 했어요. 자, 공약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할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황 기자님 얘기는 그때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그 평행선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한번 용역을 해보자. 예를 들면 이 K4 축구단을 창단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보자. 이 예산이라도 먼저.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나중에 뭔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덜컥 시장이 지시했다고 그래서 이 한 해에 10몇 억씩 들어가는 일들을 덜컥덜컥 진행할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요구했고 이 시점에서 의회는 충분히 뭐랄까 전향적으로 예를 들면 대응을 한 거죠. 그럼 좋습니다.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 타당성 용역까지는 우리가 한번 저 예산 편성에 승인할 테니 한번 받아보십시오. 해놓고 6개월 넘어서 3월 달에 용역 보고를 받았고요. 그 용역 보고를 받고도 의원님들이 K4 축구단이 지금 일각에서 축구협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홍보 효과가 있고 시민들 대다수가 요구했고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그래서 15억이라는 막대한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구리시의회 의원 8명이 다 동의를 할 정도의 용역 결과였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그 받아본 용역 결과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세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절차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고 먼저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례안 요구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은 현재로서 조금 더 수위를 느껴보자 이제 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소야대라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당리당략 이렇게 해서 축구협회장 표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전향적으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의회가 최대한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가장 좋은 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장도 신년사에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올해 또 신년사를 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제가 볼 때 올해 아까 대회장에 가서도 그 안전기원제인가요? 거기 가서도 충분히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되면 시민들조차도
뭔가 정확한 걸 잘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브리핑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황 기자님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우리 경기인 저널에도 좀 쭉 취재하셔가지고 아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카피가 쓰면은 정말 조금 섭섭해요. 시민 반대 아닌 시의회 반대가 걸림돌.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현행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그런데 일부 소위 용역 발주 기관의 저기에 따라서 그 시민 여론조사에서 79%가 찬성하니까 그러면 대의기관 왜 뽑아놓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한번 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 보고서 대비 아니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 살림살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 관련 총 민간 이전 예산이 15억인 구리시에서 K4 축구에다가 매년 15억씩을 쏟아붓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 축단과요 시민들과의 소통을 한번 더 해보고 네. 취재해서 이건 꼭 한번 보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예, 예.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꼭지까지 끝냈고요. 오늘 이제 아까 세 번째 꼭지는 이제 제가 처음 이 의정 브리핑 할 때 이런 말씀 드렸고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게 일단 우리 의회나 시에서 일어나는 재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알려드리려는 통로 중에 하나로 이 의정 브리핑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의장이 그냥 쭉 그 대표로 내려와서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각자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 좀 내려오셔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기자님들의 한 자리에 와주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정은철 의원님이 이 정례 브리핑 시간에 내려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박수 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아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5명 의원이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좀 구리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좀 시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같이 내려왔고 이제 올해부터 2024년부터 그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그 동안에는 그 지방의회 소속의 정당별 소위 대표 이 권한이 법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편하게 국회처럼 원내 대표님, 뭐 당 대표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각 지방의회에 소위 정당 소속의 대표권을 가진 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그분에게 뭐 업무 추진비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민주당 소속의 원내대표, 당대표, 원내대표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동아 운영위원장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우리 의원님들 배석한 가운데 그 현안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신동아 우리 대표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의장님이 방금 소개해 주신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신동아 의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백경현 구리시장께서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권과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인 지혜치공사 구리 이전 추진권과 관련하여 갈짓자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시민들께서 매우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분명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성명서를 언론인 여러분들께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명서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짓자 졸속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른바 GH공사입니다.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짓자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구리시는 2021년 6월에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GH공사는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6,000제곱미터, 업무시설 66,000제곱미터, 기숙사 8,600제곱미터 규모의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예산이 5조 원에 달하는 GH공사가 구리시로 이전되면 매년 지방소득세 약 100억 원, 임직원 700여 명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위원 수 약 1,000명 등을 고려할 때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일에 백경현 구리시장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구리 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는 제동이 걸렸다. GH공사는 11월 22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구리시 공식 행보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구리시는 12월 13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구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내용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해온 서울 편입특별법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었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도 이미 지난 12월 2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자동 해산되었다. 서울 편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김포시의 주민투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전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구리 서울 통합특별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뉴시티 특위가 추진했던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구리시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이처럼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에 휘말려서 꼼꼼하고 신중한 검토 없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온 백경현 구리시장의 졸속, 부실, 인기 영합성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추진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백경현 구리시장은 GH공사 구리 이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24년 1월 24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장님이시고요. 양경혜 부의장님, 또 김성태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이렇게 5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해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언론인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현기 기자님. 경기도 그 공공기관 이전이 2021년 6월에
그 협약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된 게 아마 2군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네. 지금 양평하고 양주에 예. 예, 교통연구원인가 하고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했더니 경기도가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김동연 지사가 역점 사업인데 만약 추진된다면 사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에 이걸 둘 이유가 없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뭐 서울 뭐 구리시가 뭐 서울로 편입된다 안 된다 이 논의하기 전에 사실 이거는 좀 그 현실성이 없다라고 봤거든요. 이전에 협약은 했지만 이후에 그 정치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협약이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은 질문을 구리시가 경기도에 이미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 경기북도 추진이 진행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GH공사를 구리시에 이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는 구리시의 공문에 대해서 경기도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구리시에 보낸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경기도와 경기북도 추진과 서울 편입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경기북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 기존의 경기도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경기북도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고요. 예를 들면 당분간은 경기북도에 이전한 공기업이 경기도, 그러니까 남아있는 경기도의 업무를 함께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차 별개의 경기도에 별개의 공기업이 필요하다면 그때 경기도에 따로 그런 공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인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박현기 기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저의 답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일단 경기도의 경우에 4,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아마 우리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한 업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입장 밝히는 건 모두 마무리할까요? 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또 이걸 당리당략으로 보시는 시민들이 계실까봐 정례 브리핑 시간에 오늘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례 브리핑 때 우리 노인에 관련한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노인 회장님이 실버교통경찰봉사대장님 이 역할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의회 정례 브리핑은 의장으로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신동아 우리 운영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표에서 읽어주신 성명서에는 저 역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의 다격으로 서명했고 이 정례 브리핑 시간에 얼마든지 이제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종합적인 혹시 의견 표명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정례 브리핑 끝난 이후에 이제 그때 저는 여기 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아니고 이제 의장이니까 저쪽 자리에 가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 저는 이 지금 멀티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브리핑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와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그 각 시의원님들 정치인들이십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가감 없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좋은 통로로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씩 지금 단계를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장이 편향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성명서 읽게 했다 이런 오해는 시민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도 여기 오셔서 얼마든지 그 본인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밝히실 수 있는 기회는 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1시간 걸렸네요. 그때 우리 그 기자님 안 오셨는데 하여튼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협조해 주셔서 네. 네. 네네. 하나 보충을 해서 이게 브리핑 할까요? 아까 제가 노인 상담센터 민간이 딱 변경 동의안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의회 지적사항을 했고 어제 얘기 중에 뭘 했냐면 우리 정은철 의원님이 그럼 현장 한번 나랑 가보자. 오후에 저 복지관에 열릴 저 새로 위치할 위치랑 현재 지금 그 옛날 구문화원 부지에 들어있는 상담센터에 지금 좀 현장을 가봐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오후에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하실 게 있다니까 이렇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정원철입니다. 예, 그 앞에 그 내용은 이제 의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많은 지적을 해서 제가 오후에 직접 그 담당 과장이랑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 보니까 일단 뭐 결론은 그 저희들의 지적 사항이 100번 공감을 한다.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고령사회도 진입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담센터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고 더 많아질 거가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상담센터도 현재는 보니까 운영이 노인복지관 안에 상담실이 조그맣게 2개가 있더라고요. 실제 거기에서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에서 거의 출장식으로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거를 일로 본문을 넘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더 우리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상담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인원 충원을 해서 거기를 주 본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가 아무래도 주 본으로 쓰였던 이유는 이 노인 상담센터가 우리 흔히들 당연히 복지관에 있으면 상담센터가 있으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니었냐 했지만 그 전에는 주 기능이 그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라든지 집안에 고립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하는 상담이 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보다는 바깥에 있어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그거에 동의를 해서 그때 구리문화원으로 상담센터가 이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던 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기능을 하고 막상 운영을 해보니 복지관에도 두고 운영을 해봤더니 그쪽에서도 오히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걸로 옮겨갈 생각을 했다고 하셨길래 지금은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기능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이거는 복지관 이동을 하는 동의안은 다시 계획을 무산을 시키고 지금 그대로 이제 위탁을 하면서 차후에 사업을 더 늘리거나 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든지 해가지고 복지관에는 지금 상담실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협소하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에서 별도로 기능을 또 수행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어제 과장님이랑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상담센터에서는 현재 보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이 지금 노인복지관에 나와 있는데 2번 가지고 되겠냐? 거기는 항상 상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채용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정년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교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재능 기부 그런 형태로 하셔가지고 노인 상담 이런 관련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자격을 취득을 하신 후에 그런 분들을 하루에 이제 지금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가 3시간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3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 3시간만 근무를 해서 2인 2교대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상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향후 계획까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리시는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에 더욱더 신경 쓰고 이런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동도 편하시고 이 바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는 복지대로 챙기면서 지금 한 1,400명 정도가 되신다 하더라고요. 구리시에서 지금 흔히 고립되어 있는
독고가구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을 더욱 더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건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동의안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변경 동의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상담센터를 구문화원 부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하겠다는 변경 내용을 동의받겠다고 했는데 어제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지금 정은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상담센터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해서 복지관에 있는 그 공간까지를 상담센터가 관리 운영하겠다면 그 내용이 사업량의 확대라든가 예산의 확대해가지고 만약에 그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의회에 와서 변경 동의안을 받을 것이고 그 변경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될 어떤 사업 진행의 소소한 일상적 내용으로 판단을 하면 동의안 없이 다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아마 이렇게 처리할 건데 그건 집행부에서 저기 판단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든 안 하든 그건 결정할 것 같습니다. 황 기자님.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K4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견해 차이가 크고 기본적인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지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개선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아, 네. 네,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특인데 그 시한이 지난 12월 20일부로 해서 이미 중앙 언론에서 뭐 우려 또는 뭐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예, 뭐 더 없으면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 구리시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정례 의정 브리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하여튼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의장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 그 구성원인 의원님들과 함께 또 참석하신 그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대안도 찾아가고 뭔가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